안녕하세요. 혹시 피클볼 한번 쳐보고 싶은데 규칙을 몰라서 망설이고 계셨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누구보다 자신 있게 첫 게임을 뛸 수 있도록 핵심 규칙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피클볼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쏙쏙 뽑아서 합쳐놓은 것 같은 매력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지, 그 매력의 중심에 있는 규칙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피클볼이 이렇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니 뭐니 해도 배우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배드민턴 코트랑 크기도 비슷하고 패들이랑 공도 가벼워서 운동신경에 자신 없는 분들도 금방 적응하고 게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게임을 하려면 먼저 경기장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스포츠의 기본, 코트와 장비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피클볼 코트는 보시면 베이스라인, 사이드라인, 그리고 서브를 주고받는 서비스 코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하나 무조건 기억해야 할 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 앞에 있는 논발리 존인데요. 별명이 아주 재밌어요. 바로 키친, 주방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 안에 어떤 비밀 규칙이 숨어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코트가 눈에 좀 익으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모든 점수는 바로 이 서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브를 제대로 넣어야 할 게임이 시작되니까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올바른 서브에는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발이 베이스라인에 밟거나 넘어가면 안 되고요. 둘째, 서브는 무조건 대각선 방향 코트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바운드 시키지 않고 바로 치는 발리 서브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는 스윙을 아래에서 위로, 즉 언더핸드로 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공을 치는 순간 패들이 손목보다 아래, 공은 허리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리 서브가 좀 까다롭게 느껴지시나요? 다행히 우리에겐 아주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드롭 서브예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공을 땅에 툭 떨어뜨린 다음에 튀어오르는 공을 치면 끝! 스윙 자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하는 방법이죠. 자, 이제 서브를 넣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피클볼을 다른 스포츠랑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특별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것만 아시면 피클볼의 90%는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핵심 규칙은 바로 투 바운스 룰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이 두 번 튀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서브가 넘어가면 받는 쪽은 무조건 공을 한 번 땅에 튀기고 나서 쳐야 해요. 그리고 그 공이 다시 넘어오면 이번엔 서브했던 쪽도 무조건 한 번 튀기고 쳐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한 번씩 총 두 번 공이 바운드 된 다음에야 비로소 공중에서 바로 치는 발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규칙 때문에 막무가내 공격이 줄고 훨씬 더 길고 재미있는 랠리가 만들어져요. 이제 두 번째 핵심 규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곳, 바로 키친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이 주방 구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피클볼의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키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논 발리 존, 말 그대로 발리를 하면 안 되는 구역이라는 뜻이죠. 내 발이 이 키친 구역 안에 있거나 심지어 라인이라도 살짝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공이 땅에 튀기 전에 칠 수 없습니다. 만약 치게 되면 바로 실점, 즉 폴트가 선언돼요. 근데 이 키친 규칙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그냥 발리할 때만 안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밖에서 멋지게 발리를 성공했더라도 그 스윙의 추진력 때문에 몸이 키친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폴트입니다. 심지어 키친 안에서 점프해서 공중에서 공을 치고 다시 키친 밖에 착지하는 그런 영화 같은 플레이도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키친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제 피클볼의 핵심 규칙들을 거의 다 익혔습니다. 그럼 이제 점수는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알아봐야겠죠? 스포츠는 뭐니 해도 이기는 재미니까요. 피클볼 득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점수는 오직
서브권을 가진 팀만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는데 우리가 랠리에서 이겼다? 그럼 1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브를 할 수 있는 서브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마 처음 피클볼장에 가시면 이게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점수를 부르는데 숫자를 3개나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 시작할 때 0, 0, 2 이렇게요. 대체 이 세 번째 숫자는 뭘까요? 자, 그 세 숫자의 비밀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는 서브하는 팀, 즉 우리 팀 점수고요. 두 번째는 상대 팀 점수예요.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숫자는 바로 서브 번호입니다. 복식 경기에서는 한 팀의 서버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버가 서브하는 건지 두 번째 서버가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맨 처음 시작할 때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서버부터 시작해서 0대 0대 2라고 외치는 거랍니다. 그리고 경기는 보통 11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반드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10대 10 동점, 듀스가 되면 12대 10이 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는 거죠. 모든 랠리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상황에서 랠리가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피클볼이라는 스포츠가 규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랠리는 보통 폴트, 그러니까 실수로 끝나게 되는데요. 공이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나가거나 우리 편 코트에서 공이 2번 튀는 더블 바운스 같은 경우들이죠. 그리고 서브한 공이 키친 안으로 바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도 폴트입니다. 이렇게 폴트를 하면 그 랠리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세한 규칙들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클볼의 정신, 페어플레이예요. 피클볼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함께 즐기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공식 규칙에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판정이 애매할 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판정해줘라. 공이 라인에 걸쳤는지 아닌지 애매하다고요? 그럼 그냥 상대방 득점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클볼의 방식입니다. 자, 이걸로 여러분은 피클볼 첫 경기를 즐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브 규칙부터 투바운스 룰,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키친의 비밀까지 전부 다요.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 직접 패드를 들고 코트로 나서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첫 게임을 응원하겠습니다.